내가 아는 동생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성관계를 할 때 물어본대. 섹스할래? 침대에서.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한대. 대표님, 이제 이런 여자들이 하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무고한 남자를 성범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글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 저희가 원나잇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면은. 보통 그래? 난 안 하는데? 아, 이제 하는 경우가 야, 이 있잖아요. 무서운 놈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아무튼, 근데. 저도 그러진 않지만. 너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에. 아닙니다. 남자가 합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를 하게 만드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 혹시 뭐 이런 이슈나 사례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따로 대표님은? 그렇게 치밀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잖아. 주변에 보면 이게 그래. 우리나라가 물론 증거주의야. 우리나라 법치가 증거주의인데 실상 뭐 몇 가지 범죄 중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거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증언은 물론 증거로 들어가긴 해. 경찰 조사에서 받은 증언들은 변호사가 부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들어간단 말이지. 경찰 조사에서 받은 증거들은 재판 때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로 들어가.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은 것들은. 사실 증언을 증거로 삼는다는 거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맞는 정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야. 혹은 정황 증거도 증거야. 근데 사실 정황 증거가 무슨 증거야. 말이 정황인데 정황 증거로 채택을 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설픈 사람들은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져서 갑자기 얘를 성범죄로 고소를 해. 그러면 증언이 좀 틀어질 수 있지. 사람의 기억이 왜곡되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먹었어, 예를 들어. 그리고 어딘가에서 학습을 했어. 일관된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메모해둔 거 똑같은 앵무새처럼 얘기만 하면 이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범죄는 뭐라 그래야 되나, 데이트 강간 같은 경우는 한 거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걸 입증해야 돼.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거든, 그게.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예전에 그 괴벨스라고 그 대중선동에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 나치에서 나쁜 맞습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선동은 단 뭐 한 문장을 하지만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난다. 뭐 이거를 뭐 이제 회복하려면 이미 대중들은 선동당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어쨌든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특히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훨씬 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동생은 누구라고 얘기하긴 뭐한데 너 같은 친구야. 이제 원나잇을 할까 하는? 아닙니다. 아무튼 원나잇은 아니어도 어쨌든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성관계를 할 때 물어본대. 섹스할래? 침대에서.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한대.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왜냐면 걔 주변에 그걸 당한 애들이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씨 그럴 거 하지 마라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섭지 사실. 나야 뭐 안전하지만 너는 좀 무섭겠다 야. 실제로 나는 내가 본 사례가 2개가 있어. 하나는 뭐 나랑 친한 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이제 동생이야. 한 2년 동거한 여자친구랑 싸웠네. 남자애가 잘못한 거야. 어쨌든 간에 여자랑 싸워가지고 폭행을 좀 했어. 근데 막 뒤지게 팬 건 아니고 한두 대를 때린 거야. 그 여자애가 이제 화가 났지.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그날 잠자리를 한 거야. 풀고. 그리고 딱 잠자리 끝나자마자 여자애가 112 딱 때린 거야. 폭행 강간으로. 때리면서 강간하는 것도 다르거든. 여자애도 이제 괘씸하니까 이 새끼 손바닥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지 이제. 바로 체포돼서 달려가서 구속이 됐어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 일이 생겼냐면 그 남자애가 구속이 된 거야. 재판까지 갔어 얘가.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1일 접견을 가. 그리고 재판 가가지고 이제 증인을 부를 거 아니야. 우리 남자친구 좀 빼주세요. 그 여자애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 못 한 거지. 112 불러서 겁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경찰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남자애는 무슨 소리냐. 내 여자친구도 하는데 여자친구는 맞는데 나 지금 성관계하기 싫었는데 내가 맞고 억지로 당했다. 그래서 난 강간당한 게 맞다. 그러니까 몇 번 확인할 거 아니야. 경찰들이 몇 번 확인하거든. 그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 확실히 맞아요? 확실해요? 몇 번 확인을 해. 네. 여자에서 맞다고 한 거지 이제. 화가 났으니까 여자도 얼마나 열이 받겠냐.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 그 남자애가 결국에 1심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무죄는 안 돼. 근데 그냥 이미 기소 붙여서 올렸잖아. 네. 여자애가 일관되게 진술을 했잖아. 맞다고. 그래서 무죄는 안 되고 집행유예로 나왔어 남자애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공장 하신 사장님이야. 불륜 여자친구가 있던 거지. 와이프가 있으신데 불륜이 있던 거야 이제. 한 2년인가 3년 만났어. 오래 만났어. 뭐 이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막 이런 관계였던 거야 둘이.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이게 계속 그 사장님한테 여자분이 이제 불륜으로서가 아니라 빨리 이혼해라. 나랑 결혼해야지 뭐 하는 거냐. 계속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안 되겠다. 격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별 통보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불륜 여분이 그럼 우리가 성관계가 잘 맞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한번 하고 싶다. 관계를 가진 거야. DNA를 딱 가지고 강간으로 신고를 한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면. 증거를 다 냈어. 그래가지고 뭐 카톡 증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여자분이 어디서 코칭을 받은 거야 이거는.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만나서 관계를 하려고 한 건 맞는데 거기서 하기 싫어졌다. 근데 억지로 했다 얘가.
이걸로 일관되게 밀고 나갔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범죄가 이제 구속 수사가 많아. 그러니까 구속은 됐어.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이 끝까지 싸웠으면 무죄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 무죄 아니면 강한 유죄가 나와. 중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죄 뭐 형량이 뭐 3년짜리다. 그러면 합의를 보고 뭐하고 하면은 막 1년에도 나오고 집행유예도 받고 하잖아. 근데 얘가 안 했다고 끝까지 우겨. 그럼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잖아. 피해자는 당했다고 우기고 그럼 형량이 이만큼 높게 나와. 재수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몇 억 주고 합의했어. 얼마 원하시냐. 뭐 금액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큰 금액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를 했지.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만났고 불륜관계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날 하기 싫었다 그러면 그만이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돼. 물론 뭐 그 관계에 대한 이제 뭐 그 영상이나 관계를 할 때에 대한 뭐 녹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론 녹음도 이제 불법 녹취니까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이 안 되긴 해 녹음도. 근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없으면 이게 정황을 알릴 길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그러면 빼박이야 이게. 왜 성범죄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자는 취지야. 무죄 취지의 원칙은.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되는데 성범죄는 사실 그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여자가 신고하면 일단은 유죄 취지로 조사를 해. 그래서 이 조심해야 돼. 저희 구독자 비율이 남자 비율이 90%란 말이에요. 아, 슬프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여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방법은 무고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과를 하게 만든대요. 먼저 남자를. 아,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면 끝이야.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특히나 뭐 불륜 관계였어. 뭐 얼마나 미안한 게 많겠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사실 그날은 좀 하기 싫었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불편했어 하면 아 그래 미안해 하는 순간 이거는 100% 빼박이야. 저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짜 치밀하다고 느낀 게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쫄려서 사과를 하게 된다. 그치. 가진 게 많거나 뭐 내가 공직자거나 그럼 뭐 진짜 빼박이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술을 빠르게 마셨다고 주장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오 디테일하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났다 여자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반항할 힘도 없었대. 그럼 중간간이거든. 그리고 1366에 전화해서 일단 보험처럼 상담 기록이라도 받아더라. 진짜 치밀하다. 그 증거로 쓰이거든. 왜냐면 이게 내가 뭔가 강간을 당했어. 그럼 어떤 이제 심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잖아. 내가 상담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지. 아, 내가 이거 강간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상담까지 받았겠냐. 그러면 빼박이겠다. 야. 어우. 대표님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딱 아까 얘기한 그 동생처럼 하면 돼. 딱 이제 잠자리 하기 전에 섹스할래? 딱 물어보고 네. 녹음을 해놓고 아 우스갯소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원나잇 이런 거는 사실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남자도 요즘에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야.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는 게 좋고 참 치사스럽지만 이게 좀 못 믿었다 그러면 관계의 앞뒤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좀 있는 게 좋지.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썰이 있었어. 모텔에서 여자가 1,000원이라도 내면은 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가불능을 주장할 수 있거든. 술을 먹어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났다. 그럼 모텔에 들어갈 때 너 1,000원 냈는데 아 그때까지 술이 안 올라왔는데 올라갔는데 술이 갑자기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이러면 그만이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조사를 3번 4번 할 동안 똑같이 얘기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잘라야 돼. 그거는 너무 자기한테 손해 아닌가요? 물론 뭐 우리가 21세기인데 뭐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런 뭐 개소리를 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교감이 있잖아 사람이 서로. 네. 그런 게 없으면 주의하는 게 좋지. 그러면 일단 여자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걸? 일단은 앞뒤에 정황 증거를 잘 갖고 있는 게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설픈 사과는 하지 않는 게 맞아. 무슨 소리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너가 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잘 주장을 해놔야지. 그리고 뒤처리를 잘해야지.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부남인데 불륜을 했어? 그럼 돈을 잘 줘야지. 아니면 유부남인데 불륜했는데 한 5년 만났어? 여자도 잘못된 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잖아. 그럼 그 정도면. 근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그 형처럼. 여자 화가 나 안 나? 그렇지. 헤어지자고 할 때 그 화를 누를 만한 뭔가를 같이 줘야지. 그래 뒤탈이 없지.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안 만나야지. 그리고 또 뒤처리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성관계를 하고 나왔어. 같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집에 데려다주고 해야지. 거기서 택시 타고 보내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증거가 안 남잖아. 여자 혼자 간다 그러다 아니야 자 차에 타세요. 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정확 증거가 되잖아. 세상 어떤 강간당한 여자가 그날마다 차를 타고 집에 가. 그리고 차에 타서 뭔가 대화를 또 할 거 아니야. 아 뭐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이것도 사과를 하지 말라는 맥락과 비슷한 건데 돈이라는 건 그렇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줄 타이밍이 지나면 안 주는 게 맞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줬어야 돼.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 그때 돈을 주려고 하면 이제 합의금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건 빼박 증거가 되는 거야. 야, 너가 사랑해서 했는데 돈을 왜 줄라 그래? 간간한 게 맞네. 이건 빼박이야. 그러면 너는 줄 거면 먼저 줘야 돼. 그리고 줄 거면 상대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탈이 없어. 이건 사업도 똑같아.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랑 둘이 술을 먹어. 근데 여자가 막 해롱해롱해. 딱 만취했어, 여자가. 절대 그런 관계를 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좋다가도 싫을 수도 있어, 여자가. 너무 만취했어. 막 이제 몸도 잘 못 가, 너. 어딘가 재우긴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네. 모르니까. 길바닥에 버리고 갈 순 없잖아. 그러면은 데려다 놓고 나와야 돼. 여기에서 남자들이 당연히 유혹이 느껴지지. 여자가 취해서 막 나를 잡네. 이거 어디가? 막 이러면서 팍 끊고 나와야 돼. 말목자는 김유신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지. 그것만 조심하면 이게 그럴 일이 인생에서 거의 없어. 그런 미친년을 만날 일이 되게 굉장히 없다고. 그리고 진짜 여자가 술 먹을 때 기분이 좋았다가 남자가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자 새끼가 먼저 집에 갔네. 열이 받지. 야, 나 같아도 신고하겠다. 열받아서. 일어났으면 탁 해가지고 물도 떠다주고 확 모셔다주고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하는 거는 특히나 잘 모르는 여자가 만취했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것만 조심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좀 술을 먹고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할 때가 있잖아. 나는 술 취한 여자를 안 해! 이렇게 탁 그냥 밀어내.